이 작품을 적절한 호흡으로 낭송해보고 그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시를 낭송하면서 율격의 특징과 더불어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파악하는 활동이고 1년과 2년에 흐르는 운율의 효과를 바탕으로 시적 분위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시행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운율이 느껴진다. 또한 밝고 생명감 넘치는 시어들이 부드럽고 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활동 2. 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알아보자. 시가 전달하려는 내용 및 주제를 파악하면서 화자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화자와 대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인식하고 화자의 정감과 이를 드러낸 방식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화자는 강의 맑은 물살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리고 고사리와 분홍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자락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2. 화자가 자연물을 사람의 형상에 비유한 표현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나타낸 의도를 적어보자.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면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사람의 머리카락에 물살을 비유했습니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그 물살에 비친 산들의 모습을 사람의 허벅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화자는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사람의 머리카락에 물살에 드리워진 산을 사람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비유하였다. 즉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흥을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 신체의 일부에 견주어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 형상화된 자연물들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를 말해보자. 먼저 자연물들의 관계를 보면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맑은 물살과 연분홍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 등은 서로 한몸 되어 흐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즉 자연물들은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화자는 봄의 자연물들을 서로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러한 대상들에게서 느끼는 벅찬 감정을 눈물 나는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정경에 감탄하고 감동하며 이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활동 3.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이 작품에 쓰인 감각적 이미지, 시어나 문장 구조의 활용 방법 등을 파악하며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1. 다음 식구에서 연상되는 감각적 이미지를 말해보자.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여기서 맑은이라는 시어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리고 발가락새 해적인다라는 시어에서는 시각과 촉각적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맑은 것은 눈으로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고 발가락 사이로 해적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그러면서 그 물살이 발가락과 닿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적 이미지도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뜨거워진다라는 표현은 촉각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시어이고요.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출렁거린다, 부시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1년과 2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와 문장 구조를 찾아보자. 반복되는 시어는 참, 물살, 좀, 봐, 사랑 이런 단어들이고 문장 구조는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부신 허벅지 좀 봐.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라고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활동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은 작가가 사상과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양식이다. 독자들은 작품 속에 담긴 정서를 포함하고 또한 작품의 구조와 형식, 다양한 표현 기법 등을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읽은 것처럼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이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이 활동은 이러한 문학의 미적 기능을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인데, 우리 이미 앞에서 활동 2번과 활동 3번에서 작품의 정서, 구조와 형식,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 4에서는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봄의 정경에서 벅찬 감흥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의 정경, 벅찬 감흥. 화자는 이러한 정서를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서는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부신 허벅지 좀 봐에서 눈물 나는 저들의 연분홍 사랑 좀 봐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순수한 감동을 느끼는 화자의 내면은 봄의 정경만큼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에는 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화자는 자연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한몸 되어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자연을 머리카락, 부신 허벅지 등에 비유하며 봄의 정경을 생명력 있으면서도 친근감 있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적 표현들이 작품을 한층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하였다. 활동 5번,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을 해보자. 공광규 시인의 별 닦는 나무라는 시입니다.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있다는 것은 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자연이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 숭뵼빛 나무. 이 장면은 은행나무잎들 그 사이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별이 은행잎 사이로 반짝이는 모습을 숭뵼빛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위에서는 은행나무와 별의 관계였다면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면서 화자와 당신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숭뵼물이 들어 별로 인해서 은행나무의 노란 잎이 숭뵼빛이 된 것처럼, 여기서 숭뵼물은 이 숭뵼빛과 대응되는 시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여기 1년에 1, 2행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마지막을 이렇게 나를이라고 끝을 낸 것은 시적 의미를 집약시키면서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별 닦는 나무에서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들의 교감으로 바뀌는 부분을 찾아보고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말해보자. 이 시의 1년과 2연에서는 은행나무와 별이 정감 있게 어울리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3년에서부터는 화자와 당신의 관계가 은행나무와 별의 관계와 대응되면서, 대응된다라는 것은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은행나무와 별의 관계와 화자와 당신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의 교감으로 바뀌고 있다.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닦으며 아름답게 지는 것이다. 닦는 것과 아름답게 지는 것은 당신에게 헌신하고 당신을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한다. 별 닦는 나무가 환기하는 정서와 그 표현을 참 맑은 물살 회문산에서와 비교해서 말해보자. 정서를 먼저 살펴보면 별 닦는 나무에서는 당신을 연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진솔하게 드러난다. 참 맑은 물살 회문산에서를 통해서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자연의 애정을 느끼고 경탄하는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두 시의 화자는 맑고 깨끗한 정서로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다. 표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별 닦는 나무는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심 대상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감각적인 시어로 묘사하고 있다. 참 맑은 물살 회문산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 즉 시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
의인화, 감각적 묘사 같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감각적인 묘사라는 것은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감각적인 묘사,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서정적, 예찬적, 자연 친화적, 자연의 모습을 감탄하고 있고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찬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적이라는 말은 시인의 어떤 정서를 노래하고 있으면은 서정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재는 봄의 자연이고 주제는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감흥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1번 봄의 정경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시각적인 이미지, 촉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사람의 머릿결과 허벅지에 비유를 하여서 이렇게 의인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봄의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 구조와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영탄적인 어조, 이것 좀 봐 라는 표현들이 있었죠. 이런 어조로 자연을 예찬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면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각 연의 1, 2행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1년에서는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라는 식구가 있었죠. 신체 부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살의 느낌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2연의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라는 식구는 물살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이유를 적어보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흥을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이 작품에서 자연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한 식구를 찾아보자. 자연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 한몸 되어 흐르는 한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에 화자는 눈물이 난다고 표현을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이 작품에 어떤 감각적 이미지들이 사용되었는지 적어보자. 맑은 출렁거리는 부신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뜨거워진다 라는 시어를 보면은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